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 짜증이 쌓인 사람이 내뱉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단지 로비는 정장 차림의 주민들로 분주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쪽으로 돌아서면서 등 뒤로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발소리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짧은 통화 소리, 아침마다 반복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는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박만수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경비실 의자에 앉으면서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 용건이 끝나면 다시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존재. 그가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총 3개 동으로 구성된 고급 주거 단지였습니다. 세대당 분양가가 서울 평균을 훌쩍 넘는 곳이었고 입주민 대부분은 대기업 임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단지 내 시설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외관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관리 수준이 높다는 평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평판을 유지하는데 박만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단지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로비 유리를 닫고 주차 구역을 정리하고 택배를 분류하는 사람들. 이름이 불리는 일보다 불리지 않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 박만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고 주민과 눈을 오래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인사는 항상 먼저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늘 일정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단지 안에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형 건물 시설 관리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까지 한 분야를 꾸준히 했습니다. 현장 감독, 시설 점검, 운영 매뉴얼 작성. 작은 회사였지만 그가 맡은 건물들은 항상 평가가 좋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비 자리는 그 긴 경력의 마지막 챕터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오전 10시쯤 로비가 한산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단지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무단 주차 문제가 있었던 구역이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조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가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문이 자주 열렸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눈여겨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소리보다 먼저 움직임으로 읽는 것.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주민들이 다시 로비를 채웠습니다. 아침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에 섰습니다. 들어오는 주민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받아주었고 몇몇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아침 짜증 섞인 말을 던졌던 그 주민도 들어왔습니다. 박만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상대는 시선을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박만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관찰이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눈빛.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새벽 5시에 단지에 도착해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상구 상태를 확인하고 복도 조명을 점검하고 엘리베이터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면서 박만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항들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지하 2층 비상구 도어 클로저 이상 없음. 비동복도 3층 조명 깜빡임 교체 필요. 주차구역 이상 없음. 짧은 기록이었지만 날짜와 시간이 함께 적혔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로비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가 점검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이상 징후가 있어서 박만수가 관리사무소에 보고했고 아침 일찍 점검 업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 1대로 모든 주민이 이동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이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고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이미 불만이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1대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만수가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상 징후가 있어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오전 중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남성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미리 공지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관리예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더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그 주민이 돌아선 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시간, 상황, 발언 내용, 그리고 현장 대응 방식. 짧지만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중에 엘리베이터는 복구되었습니다. 점검 업체가 나가면서 담당자가 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전날 보고가 빨랐기 때문에 큰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동복도에서 주민 2명 사이에 작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옆 세대 주민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고 복도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만수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두 주민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늘 저녁 안에 민원 접수를 도와드리겠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주민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각자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그 상황도 적었습니다. 발생 시각, 관련 세대, 민원 내용, 현장 조율 결과,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공식 민원 처리 연결 필요. 저녁이 되어 관리사무소가 닫힐 무렵 박만수는 담당 직원에게 오늘의 상황들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결과, 복도 민원 상황, 그리고 내일 처리가 필요한 사항들. 담당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만수는 오늘 노트에 적은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단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작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단지 안에 얼마나 되는지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주 내내 박만수는 평소와 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순찰, 오전 로비 근무, 오후 시설 점검, 저녁 퇴근 주민 응대. 하루의 구조는 일정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작은 마찰들이 조금 더 잦았습니다. 주중에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민원이 3건 들어왔습니다. 주차구역 문제로 주민 간 불편이 생긴 것도 2번이었습니다. 민원 전화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경비실 앞에서 한 주민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인데 집중이 안 된다고, 왜 미리 일정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냐고. 박만수는 공사 일정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단지 앱으로 2번 안내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사는 오후 5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주민은 조금 더 불만을 이어가다가 돌아갔습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틀린 말을 들었을 때 바로잡지 않고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비실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을 때 박만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적은 내용들을 읽으면서 문득 이 노트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몇 달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박만수가 이 노트를 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참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최선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기록이 언젠가 무언가에 쓰일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직 형태가 없는 감각이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공문이라고 했습니다. 박만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만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장은 공문 형식이었습니다. 발신처는 단지를 관리하는 위탁관리 본사였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아파트 운영 전반 현장 평가 실시 예정. 내용을 읽었습니다. 본사에서 전국 위탁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단지도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시설 관리 상태, 민원 처리 적절성, 주민 만족도, 그리고 현장 인력 운영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가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맨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주민과 현장 인력을 동시에 포함한다. 박만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주민과 현장 인력을 동시에.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 평가 공문에 들어가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시설 상태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주민의 태도와 행동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평가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점검 항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별도로 구분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문화 및 상호 존중 환경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항목 안에는 주민 간 갈등 빈도, 현장 인력에 대한 응대 방식, 공용 공간, 이용 태도, 민원 제기 방식의 적절성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달치 기록이 담긴 그 노트를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마다 적힌 내용들이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 주차 분쟁, 복도 민원, 주민 간 마찰, 그리고 그때마다 있었던 주민들의 말과 태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문의 평가 항목과 노트의 기록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박만수는 노트를 덮고 다시 공문을 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왜 관리사무소가 아닌 자신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문에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더 읽어야 했고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문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집에서 2가지를 함께 놓고 읽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과 새로 온 문서, 그 2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경비실 밖으로 주민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주민은 받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이 단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민과 현장 인력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 문장이 이 단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박만수는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끝까지 집안 식탁에 공문과 노트를 나란히 펼쳐두고 항목 하나하나를 대조했습니다. 공문의 평가 항목이 왼쪽에 있었고 노트의 기록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문화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록만 추려도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주민이 현장 인력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여러 건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에게 언성을 높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한 경우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상황과 관련 세대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순히 자신의 습관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쓰일 것을 전제로 쓰인 것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의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만수는 공문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에게 공문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현장 인력이 평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장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지금 단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공문에 나온 것이 전부라고.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박만수는 느꼈습니다. 소장의 눈빛이 공문을 처음 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게 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박만수는 노트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존 기록을 항목별로 재분류했습니다. 시설 관련 기록, 민원 관련 기록, 주민 간 갈등 기록, 현장 인력 응대 관련 기록. 각 항목 안에서 다시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보조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요 사건은 별도로 요약했습니다. 이 작업을 경비실에서 했습니다. 순찰과 업무 사이 짬을 내서 조금씩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박만수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경비원.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엇을 적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박만수는 완성된 분류 작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달치의 기록이 정리된 2권의 노트, 공문의 평가 항목과 거의 완벽하게 대응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도. 박만수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단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조명이 켜진 복도, 엘리베이터 표시 등 주차장 진입로,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것이 있다는 감각은 처음으로 분명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단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사무소 안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면서 그 차량 번호를 눈에 담았습니다. 본사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박만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사평가팀이 오늘부터 단지에 들어온다고. 공문에서 예고한 현장 평가가 시작된다고.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박만수가 단순 경비원 역할 외에 현장 운영평가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본사에서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가팀이 단지를 돌아보는 동안 박만수가 가지고 있는 현장 기록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박만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문이 왜 자신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소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구조였습니다. 본사가 이 단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관찰해 온 사람을 자료 제공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박만수는 평소와 같이 경비 업무를 하면서 평가팀과 별도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본사 평가팀이 시설 점검을 나온 것으로만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만수는 소장이 나간 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둔 2권이었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써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식적인 평가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평가팀 2명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한 명은 본사 운영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명은 외부자문위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림새는 평범했습니다. 단지를 방문한 관계자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만수의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날짜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가끔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정 날짜의 상황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이 세대와 관련된 민원이 반복된 것이냐고. 박만수는 기억을 더듬어 설명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팀은 2시간 가까이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민 몇 명이 경비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평가팀이 나가면서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록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고. 이 정도 현장 기록이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고. 박만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확인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서 주민들이 로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에 섰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이 단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소수였습니다.
박만수는 들어오는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평소처럼 눈을 마주쳤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평가가 시작된 뒤에도 단지 안의 일상은 겉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출퇴근했고 민원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평가팀은 단지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고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박만수는 이번 주에 유독 특정 주민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노트에 기록하면서 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동 고층 세대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이 단지에서 입주 기간이 긴 편에 속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까다로운 주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박만수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용건만 말하고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외의 방식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그 주민이 경비실 앞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주차구역 변경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한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박만수가 확인해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었고 처리 기간이 일주일 아니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직 기한 아니었습니다. 박만수가 그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주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경비가 뭘 알아요? 그냥 관리사무소에 빨리 하라고 전달이나 해요. 지나가던 다른 주민 2명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잠깐 시선이 박만수 쪽으로 왔다가 다들 그냥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돌아선 뒤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간, 발언 내용, 주변 상황, 목격 주민 수 적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다른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택배 수령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수령을 원하는데 경비실에서 임의로 무인 보관함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가 확인하니 해당 택배는 부재중 수령 처리 원칙에 따라 보관된 것이었습니다. 주민이 별도로 직접 수령 요청을 해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미리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 수준이 이 정도예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가고 나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2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만수를 두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로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비가 너무 오래됐다고 단지 수준에 맞는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다른 한 명이 동의했습니다. 요즘 다른 단지들은 젊고 전문적인 인력을 쓴다고. 박만수는 그 대화가 들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의식하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썼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한 공개적 평가 발언, 당사자 인지 상태에서 진행. 저녁이 되어 평가팀과 짧게 만났습니다.
이번 주 기록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평가팀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박만수도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전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아마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한 행동도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의 핵심이었습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중반에 접어들면서 박만수는 가장 어려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단지 내 공용시설 점검이 있는 날이었고 박만수는 점검업체 담당자와 함께 각 층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동복도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 세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단지에서 몇 안 되는 펜트하우스급 세대 중 하나였습니다. 나온 사람은 그 세대의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자주 민원을 제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노트에 이미 여러 차례 기록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박만수와 점검업체 직원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점검이냐고, 미리 공지도 없이 왜 돌아다니냐고. 박만수가 오늘 전기시설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단지 공지를 통해 안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은 그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파트 수준이 떨어진다. 복도에 그 말이 남았습니다. 점검업체 직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주민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복도를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고르게 켜진 복도였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벽면에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박만수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점검업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냐고. 박만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경비실로 돌아온 뒤 박만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발언 내용, 그리고 목격자 항목에 점검업체 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성명은 모르지만 업체 소속이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한 공개 모욕 발언, 제3자 목격 상황에서 진행.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달랐던 이유는 그 말이 더 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기록되는 순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붙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평가팀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평가팀은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박만수는 로비에 섰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그 말을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면서 박만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순간은 그 말을 들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하지만 그것이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적은 한 줄이 앞으로 이 단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박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가가 마무리된 다음 주 수요일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입주민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지는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본사 운영평가 결과 발표 및 단지 운영 개선 방향 논의가 안건이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동별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전 직원, 그리고 현장 인력 대표였습니다. 박만수는 현장 인력 대표로 참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입주민 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왜 경비원이 참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일 회의실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동별 입주민 대표 6명,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본사에서 내려온 평가팀 2명. 박만수는 가장자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경비복 상의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본사 평가팀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의 목적과 방식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시설 점검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위생 상태, 시설 관리 수준, 민원 처리 속도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문화평가 항목이 나왔습니다. 평가팀은 이번 평가에서 시설 외에 입주민의 공동체 문화와 현장 인력 처우, 실태도 함께 평가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근거 자료로 현장 인력의 장기 기록이 활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가팀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발언 내용, 상황, 장소, 목격자 여부, 세부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유형별로 분류된 통계가 제시되었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발생 건수, 공용 공간에서의 주민 간 갈등 빈도, 민원 제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숫자로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팀이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현장 운영 평가 보조 역할을 맡아온 인력이 작성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있다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팀이 박만수를 소개했습니다. 단순 경비원이 아닌 본사 위탁으로 현장 서비스 평가 보조 역할을 수행해 온 인력이라고. 그가 작성한 현장 기록이 이번 평가의 핵심 자료 중 하나였다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박만수에게 짧고 무심한 말을 던졌던 주민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가 뭘 알겠냐고 했던 사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 복도에서 교체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보았습니다. 특별한 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이 자리에 있어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회의가 끝나면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무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각자 짧게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평가팀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가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한 주민이 박만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교체 이야기를 나눴던 2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는 박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실 줄 몰랐다고. 박만수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벌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바뀌는 곳입니다. 주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만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뒤에서 보는 사람의 걸음은 앞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민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 안의 변화는 느리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과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하는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그보다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작은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경비실 앞을 지나치면서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던 주민 몇 명이 출퇴근 시간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는 인사였지만 없던 것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민원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불만이 있을 때 바로 목소리부터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이후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됐습니다. 박만수는 그 변화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날짜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도 적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와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장면들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비에서 오래된 주민 한 명이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단지에서 입주 기간이 가장 긴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박만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박만수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전 노트가 가득 차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말, 로비의 분위기, 저녁 퇴근 시간 주민들의 인사, 전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새 노트의 첫 줄은 이전 노트의 마지막 줄과 달랐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적혔습니다. 그것이 박만수에게는 이 단지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단지에 나갈 것이었습니다. 같은 순찰 경로, 같은 자리, 같은 인사. 달라진 것은 그 안에서 오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